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늦게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입니다,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있냐면 30여 년간 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험을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다 사실 무근이라며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궁금하게 너무 많은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팀에서 수사한 거죠? 네. 내막을 알고 있다. 내막을 알고 있다. 둘 다, 예, 지구상에서 몇 분 없는 분인데, 두 개가 교집합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안 하겠습니까? 왜 이분을 다른 단체에서 섭외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셨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예. 까다롭겠지만, 예. 경호의 차원에서 볼 때, 경호하기 너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겠구나라든가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아니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전직 대통령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실 때 반대 세력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래서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반대 교포들도 있어서 반드시 반대 시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네. 경찰이 그 주위를 알아서 탐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경호와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환영객이라 하더라도 반대시뿐만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아주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호를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네.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이거나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그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거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이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습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네.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가방치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가방.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네.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리고 오시면은 네. 인사하시고 네.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걸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경호를 하시다가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임명호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면 사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30년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정도도 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사회나 혹은 교민 사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 많은 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왔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88년대 그때는 이제 경호가 붙으면은 뭐 우리가 뭐 특급, A급, B급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 뭐 한 B급 정도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B급 정도. B급 정도. C급도 있습니까? 그렇죠. D급도 있고. 근데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한미 동맹 국가이긴 했지만 B급 정도였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자면 B급. 노태우 대통령은 B급으로. 그 당시는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B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B급에서 또 사실 A급으로 올라가는데 B급하고 A급은 진짜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럼 A급 대우를 받으셨나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한 B 플러스? B 플러스 정도 중간에. 그 정도까지 올라오셨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B 플러스면 그러면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으니까는. 300명까지는 아니고. 한 뭐 100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한 120명 그 정도. 120명 정도. 그럼 A급으로 올라서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A급으로 올라온 거는 제가 경험한 거는 요번이 제일 컸습니다. A급이. 그래요? 여기 뭐 A급 중에서도 좀 거의 특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번에요? 최고로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 대우 받으셨죠. 미국에서도. 앞으로는 뭐 더 할 거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국의 뭐랄까요, 세계,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위상 정도가 변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예.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네. 이게 지금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미국에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예, 서로 협조로서 예.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네.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 수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네.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네.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아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 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찰 입장. 제가 궁금한 건 경찰 입장이에요. 아, 예, 예.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윤창중 씨 그때는 이제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당연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엇갈렸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찰에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사건 자체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쭉 조사를 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냈었다. 예, 피해가 있었다. 네. 예.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게 뭐 그러겠죠.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네. 특종이에요, 특종. 특종.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도 그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알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부인했어요. 예, 정치 씨는. 하지만 피해자 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걸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윤창중 씨? 미국에서 수사한 팀장님 오셔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지금 당시로서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외교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에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거를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관할 아니까 네. 우리들이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네.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했으니까. 우리 책임 다 하고. 우리는 죄 있다 하고. 네, 그러면 또 기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제가 있건 없건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교 문제는 외교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 사실 공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우리가 구워 삶으면 안 되죠. 그거 완전히 부정부패가 돼버리니까. 실제 죄는 있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무마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예,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경찰이 가장 잘 알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초 수사를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수사가 끝이 나면은 그 끝 후에 바로 이제 검찰로 기소를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요. 피해자 조사도 다 하셨을 것이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다 따져봤을 것이고, 네. 당시에 각종 시스템이나 모든 걸 다 확인하셨겠죠. 네, 그렇겠죠. 필요한 것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 윤창중 씨는 성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미국 경찰은 결론이 내었다는 사실을 뉴스공장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 외교적으로 어떻게 무마됐는지는 저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소는 되지 않았다. 네, 그것이 결론이고요. 자, 윤창중 씨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빴습니까? 예, 죄를 죄를 졌으니까는 저희들이 수사를 했지 죄가 없으면 거기서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네. 죄가 없으니까. 죄 맞네. 이렇게. 경찰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는 검찰로 기소를 안 넘기겠다.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하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에서 제가 확실했던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의 통상적인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만큼의 사건이었습니까? 미국이었다면? 근데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1년 1년 근데 그게 1년 정도라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한국에서 말하면 좀 또 명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창중 씨 미국에 빨리 돌아왔거든요. 중간에 빨리 안 돌아왔으면 1년 정도 계실 뻔했습니다.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여튼 1년 정도 나오는 네. 공식적으로 밝혀드립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그 팀의 팀장이 수사하였고 유죄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 정도 사건 1년 정도 수감되는 정도 사건 이렇게 사형 이런 건 아니고요. 저 큰 사건 아니고 그런 건 1년 정도 그냥 미국 방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신 이유가 세미나 참석차 오셨는데, 이제 그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또, 경찰끼리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세미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검경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를 지휘하고, 그리고 또 기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자면 경찰은 검찰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조는. 이게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들어온 시스템인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우리 검찰은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은 이제 경찰과 검찰은 사이는 서로 협상 관계입니다. 서로 대등한 협상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왜 수사를 할 수 없냐. 검사가 만약에 경찰 수사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검사는 증인으로밖에 책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그 검사는 그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배제해버린다. 네. 그 증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증언을 하고.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를 보고 이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혐의에서 경찰이 수사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기소했을 때 우리가 재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인 판단을 하고. 그거를 네. 보고 만약에 유죄 판결에 또 미세함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소 중지가 되죠. 맞아요. 이건 부족하다. 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경찰하고 협상으로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미리 와서 이거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봤자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고 재판에서 죄는 있는데 부족하니까는 재판으로 끌고 와서 나중에 검찰이 골탕을 먹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 이길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얘기해줘서 무죄가 나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소를 이제 기각을 하죠. 그러면 맞아요. 경찰에서는 우리는 업무는 끝났으니까 기소 기각으로서 그럼 이럴 저희들이 수도 사건을 있겠군요. 종료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수사를 보강해 나오. 네.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군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봤을 때 추가로 뭐 수사를 해달라는데 그 경찰도 판단해서 추가 수사하는 게 뭐 완전히 그 어긋난 행동이라면은 아예 안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검찰이 요구해도 거부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뭐 거부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대대관 기관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네. 또 재판의 뭐 판사의 성향을 봐서 이거는 네. 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수사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서 한쪽에서 힘이 쏠리지 않게끔 한쪽이 다 하면은 이게 부정부패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비유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저 기장이 바로 대통령이구나. 네.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부기장이 네. 그 국무총리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 플라이트 어텐던스라고 이렇게 같은 직원들 있죠. 승무원들. 예. 승무원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그럼 저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국민이죠. 예. 그러면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날개가 누구냐면 왼쪽 엔진하고 오른쪽 엔진은 검찰이고 예. 오른쪽 날개는 경찰이죠. 예. 근데 그리고 뒤쪽 날개들은 다른 공공기관이고. 근데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잘 손발을 맞춰가면서 협조적으로 동등하게 해야지 이 비행기가 안전한 데로 가고 또 앞에서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잘 운행하시고 그 뒤에서 이제 승무원되는 우리 국회의원께서 잘 협조를 하면은 이 안전까지는 아주 잘 도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그 잘 통하는 비유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겁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아마 미국에서 저 경찰 생활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완전히, 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딱 한쪽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 싫어하면 혼자서 거기서 뭐 어떻게 뭐 그렇죠. 조정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네, 왜 한국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평생 전혀 다른 시스템을 경험하신 분의 시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쉬울 따름인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윤창중 건 그 수사 파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잘 보관돼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저희들이 보관돼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이니까는 이제 만질 수도 없고 예. 그거는 뭐 저야 뭐 잘 밑에서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예.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도 다 기억나시죠? 네. 뭐 왜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은 뭐 왜냐면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윤창주 씨 연락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또 팀장님 전화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네. 기록상은 어떻게 돼 있냐고.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분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혹시 이제 워싱턴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워싱턴 경찰의 입장이 궁금할 때 혹은 윤창중 씨의 반론이 있을 때 저희가 전화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받아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국인으로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 지금 최장기 기록을 세운 것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오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요. 네, 최고로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 대우 받으셨죠. 미국에서도. 예. 앞으로는 뭐 더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국의 뭐랄까요,
세계,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뭐 위상 정도가 변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예.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네. 이게 지금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미국에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예, 서로 협조로서 예.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네.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 수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네.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네.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아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 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찰 입장.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걸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경호를 하시다가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임명호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면 사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30년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정도도 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사회나 혹은 교민 사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 많은 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왔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88년대 그때는 이제 경호가 붙으면은 뭐 우리가 뭐 특급, A급, B급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 뭐 한 B급 정도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B급 정도. B급 정도. C급도 있습니까? 그렇죠. D급도 있고. 근데 네.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한미 동맹 국가이긴 했지만 B급 정도였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자면 B급. 예. 노태우 대통령은 B급으로. 그 당시는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그 B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죠. 예,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B급에서 또 사실 A급으로 올라가는데 B급하고 A급은 진짜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럼 A급 대우를 받으셨나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한 B 플러스? B 플러스 중간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오셨다 그때.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네. B 플러스면 그러면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으니까는. 300명까지는 아니고. 예. 한 뭐 100명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정도. 한 120명 그 정도. 120명 정도. 그러면 A급으로 올라서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A급으로 올라온 거는 제가 경험한 거는 요번이 제일 컸습니다. A급이. 아, 그래요? 예. 여기 뭐 A급 중에서도 좀 거의 특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 전에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그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거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이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으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가만.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네.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리고 오시면은 네. 인사하시고 네.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이죠,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있냐면 30여 년간 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험을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다 사실 무근이라며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궁금하게 너무 많은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팀에서 수사한 거죠? 네. 내막을 알고 있다. 내막을 알고 있다. 둘 다 지구상에서 몇 분 없는 분인데 두 개가 교집합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안 하겠습니까? 왜 이분을 다른 단체에서 섭외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셨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까다롭겠지만 경호의 차원에서 볼 때 경호하기 너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겠구나라든가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아니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그 전직 대통령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실 때 반대 세력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래서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반대 교포들도 있어서 반드시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네. 경찰이 그 주위를 알아서 탐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경호와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그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주민,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환영객이라 하더라도 반대시뿐만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아주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을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네.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네. 아주 그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네.